뭐 자본의 정의는 너무 쉽죠. 차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에요. 뭐 자본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저희 시험에서 이름을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독립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 자체를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를 구하는 게 자본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셀프 스터디 2, 거기 셀프 스터디를 보면 중급회계 2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자본은요, 이 자산 빼기 부채를 구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자본은 최초 인식일날 한번 측정하고 나면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은 수정되지 않는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게 뭐냐면 자본의 정의는 너무 간단해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고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자본은 저희 기준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도 얘기했지만 자본은 회계 기준서가 없어요. IFRS에 기준서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본은 회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상법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상법에 접촉돼요. 그래서 IFRS는 자본에 대해서 기준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자본은 말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고요. 계산 문제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우리 딸이 자꾸 놀이터 가면 저랑 놀아야 되는데 동네 오빠들을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오빠들이 놀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오빠 오빠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다고요. 짜증나요. 보시면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저희 딸이 이제 어떤 동네 오빠랑 결혼했다고 칠게요. 기초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네 얼마 있나? 물어보면 은행에서 대출 1억 받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1억 주셨어요. 그래서 자산이 2억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얼마 없는데 참 당돌하고만 제가 그러겠죠. 그럼 1년 후에 만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1년 후에 만나서 제가 또 물어보겠죠. 자네 1년 동안 내 딸 데리고 살았는데 그래 얼마나 모았나?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장인어른, 제가 자산이 5억 됐어요. 빚은 다 갚았어? 아니요, 빚은 여전히 1억 있고요. 그래? 그럼 부채에서 자본 뺀 게, 부채에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니까 자본이 4억이나 됐네? 아니 그럼 자본이 지금 3억이나 늘어났네. 자네 어떻게 자본을 3억이나 늘렸나?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본 보면 자본의 증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자본의 증감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빼기 기말 부채 빼준 거고,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준 게 기초 자본이겠죠? 뭐 당연한 소리 한번 써봤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물어봤다고요. 3억이나 자본이 늘었어? 뭐 때문에 늘었는데? 장인어른 아주 좋은 질문이 있으네요. 보시면 저희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제가 열심히 벌어서 수익이 3억 있었고 우리 따님이 좀 많이 쓰고 해서 2억을 썼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2억으로 집을 샀거든요. 집값이 1억 올랐어요. 팔진 않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에 1억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 그럼 자네 지금 보니까 지금 당기손익이 1억 늘었고 기타 포괄손익이 1억 늘었구만. 자네도 알겠지만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걸 총포괄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기손익과 OCI를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거래라고 그럴까요? 당기손익과 OCI를. 이 당기손익과 OCI를 그렇죠, 손익거래라고 해요.
손익거래요. 그쵸? 어렵지 않죠? 손익거래. 아니 근데 사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기손익 1억, OCI 1억 해서 손익거래로 지금 2억 늘었는데 자본이 3억 증가만 했다며. 1억은 뭡니까? 1억은 뭐예요? 저게 그래도 궁금해요. 제가 분명히 저희 엄마한테 받은 돈 1억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엄마한테 받은 돈 1억 다시 돌려줬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제 등을 탁 치면서 당신이 술 먹고 2억 줬잖아 이런다고요. 내가 그랬나? 2억, 1억, 당신 술 먹고 3억 아이고, 2억이라고 했죠? 당신이 술 먹고 2억 줬잖아. 내가 그랬나? 요게 뭐예요? 요게. 내가 1억 다시 주주한테 돌려주고, 우리 사위가 어머니한테 돌려주고 2억을 다시 받아왔잖아요. 요런 거래를 뭐라고 그래요? 주주와의 거래라고 해서,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라고 해서 자본 거래라고 한다고요. 자본 거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의 증감은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로 나눠집니다. 자본 증감은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로 나눠준다고. 우리 여태까지 중급회계 상에서 뭐 배웠어요? 손익 거래 배웠잖아요. 이번 자본 챕터에서는 우리가 뭐 배울 거예요? 이번 자본 챕터에서는 그렇죠. 요 자본 거래 배울 거예요. 요것들. 자본을 증가시키는 손익 거래 말고의 다른 거래들 자본 거래. 그럼 자본 거래는 뭐라고요?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걸 자본 거래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555페이지는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자본 거래는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며 손익 거래는 자본 거래 외에 모든 거래를 말한다. 따라오시겠죠? 그럼 자본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일단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본 거래 뭐라고?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 손익 거래는 그 외의 거래. 근데 우리 IFRS는요, 자본을요, 이렇게 세 개로만 나눴다고.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 안에 자본 섹터에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으로 나눠놨어요. 왜 IFRS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놨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이거 얘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자본만큼은 어차피 IFRS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에서는 분류를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납입자본 안에는 자본과 자본잉여금이 들어가고 기타 자본 요소 안에는 자본 조정이 들어가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들어가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 카테고리 분류는 좀 아셔야 돼. 왜냐면 이번에 몇 년 전에 회계사 시험에 당연히 우리가 이 카테고리 분류를 안다는 기준 하에 문제를 냈어요. 여기까지는 좀 분류를 하셔야 돼. 그렇죠? 어렵지 않죠? 좋아.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